학점은행제와 독학사 이제 학점은행제로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경우도 있는데 학점은행제로만 따면 보통 이제 3년 반 정도 걸리고 순수 학점은행제로만 그다음에 이제 독학사로 따르면 1년 만에 따는 사람도 있고 뭐 2년 만에 따는 사람도 있고 3년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1년 만에 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실력에 따라 다른 거고 학점은행제는 기본적으로 1년 만에 딸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학점은행제랑 다른 것을 섞었을 때 이제 1년 만에도 되고 뭐 몇 개월 만에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몇 개월이랬나 저기 한 2년 만에도 되고 그런 게 결론은 지금 내가 이제 학생 상황은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학점은행제로 2년 동안 80학점을 든데 왜 자꾸 학점은행제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그 유리하다 그러면 최고 80한 6학점 이렇게 섞을 수 있는 24학점이니까 88학점까지 섞을 수 있는 계산해 보면은 왜 많이 섞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냐면 안정성 면에서 돈만 상관이 없다면 유리하다고 그러면 보통 뭐 학점이 이제 뭐 3만원에 4만원 되니까 뭐 한 4만원 잡고 2, 4, 8 하면 한 90만원, 80만원 뭐 또 적게 하면 70만원 이렇게 들잖아요. 한 학기에 그럼 이제 4, 7에 28 이제 280만원에서 한 350만원 왜냐면 그건 선생님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한 4년이 아니고 이제 4학기 그러니까 2년 동안 들어가면은 나눠서 내게 되죠. 나눠서 내면 어떤 것을 이게 담보하냐면 학점은행제는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실패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출석해서 인터넷 듣고 인터넷에서 시험 보고 인터넷으로 레포트 내고 인터넷에서 시험 보는데 이 관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때문에 선생님이 어쨌든 간 이거 자체가 이제 공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학점은행제는 거의 실패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1년에 42학점을 따는데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씩 그 모니터에만 잘 앉아 있으면은 정말 아무나 따요. 아무나 딴다고 해도 왜냐면 그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아무나 따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못 땄다는 학생은 컴퓨터 안 틀어놓고 아예 안 보는 학생들 빼놓고는 없어요. 컴퓨터를 안 틀어놓고 아예 안 보면 그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뭐 시험에서 혹시 뭐 떨어질까봐 이런 거 걱정하는데 사실 또 그럴 계제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은 또 좀 이렇게 좀 문의를 좀 하다 보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예로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학점은행제에서 옆에서 누가 시험을 보는데 집에서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 책을 펴놓고 보는지 알 방법이 있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학점은행제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쉽게 딸 수 있다는 거. 학문이 얼마나 쉽고 안 쉽고 반대로 독학사는 어렵진 않아요. 공부를 좀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자체도 어렵진 않고 문제는 떨어지면은 어쨌든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독학사는 싸고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많긴 한데 어쨌든 실패 요인이 있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로 가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같은 1시간씩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람 머리마다 뭐마다 다르지만 학점은행제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독학사는 머리에 따라 좀 본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떨어져 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편입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독학사를 권해요. 왜 그러냐면 돈도 돈이고 어차피 편입할 때 머리 안 써. 그리고 주로 영문학과 같은 건 영어 공부 다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공부가. 근데 그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실기 쪽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독학사를 많이 섞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돈이 없으면 노골적으로 좀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독학사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거나 학사를 내년까지 따야 되는데 학점은행제에서 80에서 88학점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뿐이 못 따요. 따고 싶어도 더 돈을 내서 따고 싶어도 근데 필요한 건 140학점이거든. 그럼 이 나머지 60학점을 어디서 채워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격증에서 한 20점 꼭 20점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증은 뭐 16학점 어떤 20몇 학점 이렇게 갖고 한두 개 따다 보면 이제 자격증에서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독학사에서 따야 돼요. 그럼 선생님 그럼 어차피 독학사 40학점 따기 마찬가지 40학점만 따는 거랑 그 독학사에서 이제 다른 거를 다 140학점 자체를 독학사로 따는 거랑은 좀 다르죠. 부담이. 그래서 40학점 쉬운 걸로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독학사 같은 것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스케줄 짜준다면 어떻게 짜주냐면은 먼저 학점은행 왜냐면 지금 5월 조금만 지나면 이제 1학기가 마저 지나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일단
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는 게 이제 24학점이란 말이에요. 24학점 신청하고 자격증 준비 어차피 지금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격증 겸 실기 준비 하나 하고 독학사 공부 1시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학점은 행제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하면 되고. 왜냐면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할 거니까. 독학사 공부 미리 하루에 1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 공부는 다 어디다 한다? 자격증하고 나머지 8시간은 자격증하고 실기에다 올인한다. 이런 식으로 2년 보내면은 충분히가 아니고 100% 합격한다. 선생님 생각에는 100% 합격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가 독학사는 그때 가서 준비하고 학점은행제는 나중에 하고 미리 실기는 먼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점은행제 내일부터라도 신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독학사 또 책 사서 필요한 거 미리 듣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이제 자격증이랑 실기랑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의논해서 해서 140학점을 내년에 만들면은 학사가 나오고 이미 그 자격증 공부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란 말이 아니고 어쨌든 그 실기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덤으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선생님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학점은행제와 독학사의 어떤 연관 관계는 이제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돈이 없어서 한 40학점만 두고 독학사를 80학점을 두고 자격증을 뭐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렸다는 거지. 다만 이렇게 섞는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선생님 톡 까놓고 해서 이렇게 섞는 게 학점은행제를 가장 많이 섞는 게 실질적으로 학점을 딸 가능성이 가장 안정적이다는. 왜냐하면 자격증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독학사도 물론 완방에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한두 개씩 떨어지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학점은행제에서 금전적인 게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1년에 2년 동안 한 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두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학점은행제에 두는 거고 일단 그리고 학사 편입하고 일반 편입하고 차이를 이제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차이는 커요. 왜냐면 이 학점으로 내년에 그냥 80학점 따면 이제 전문대 졸업자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 편입 자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일반 편입이든 뭐든 일반 편입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학점은행제 이렇게 1시간 반씩만 매일 들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격증하고 독학사 2시간 안 따고 뭐 하면 돼. 여기다 몽창 다 올인해서 그 뭐죠? 실기에 하면은 결론은 실기 보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대학에서 공이 학사 편입보다 일반 편입이 훨씬 어려워요. 보통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더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학사 편입이 10대 1이면은 일반 편입은 30대 1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 점수,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고 그러죠. 커트라인도 더 높아요. 예를 들면 일반 편입이 80점이면 학사 편입은 70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실기도 같은 차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점수로 가요.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실질적으로 그 학사 편입에 대해서 어느 처에 가면 모 국립대, 지방대, 국립대는 학사 편입은 미달인데 일반 편입은 20대 1이에요. 좀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뭐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연고대들도 학사 편입하고 일반 편입하고 한 3배 정도예요. 커트라인은 적게 나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왜냐면 영문과 뭐 이런 과들은 적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과들은 이미 그 학사 편입하는 애들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반 편입하는 애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영학과 이런 데도 좀 적게 나요. 왜냐면 둘 다 워낙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국문학과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학사 편입은 예를 들면 쿠에타 뭐 65점이면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다는 아니고 그 비슷한 케이스 65인데 들어갔는데 일반 편입은 80인데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 시립대 같은 데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시립대 그 토익 점수를 보면 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반 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750이 일반 학사 편입은 합격했는데 일반 편입은 한 900대가 넘어야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건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자격증과 독학사, 왜냐면 자격증도 어차피 또 실기하다 보면 하나 정도 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훨씬 우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사 편입을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편입을 할 시간에 그나마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편입 준비를 하려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러지 이 자격증하고 독학사 이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하고 독학사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나는 더 실기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 편입을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보통 많이 권하냐면은 학점은행제 1시간 반 듣고 자격증 이건 어차피 지금 본인 거 하면서 할 거니까 이건 시간으로 따로 두지 말고 독학사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유리하게 정말 그 시험은 1, 2점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실제 학사하고 이런 중에 한 10점 차이 나버리면 사실 그만큼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학사가 좋아요? 일반이 좋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만약에 학사가 있는데도 일반으로 시험을 볼 수 있거든. 일반 편입이. 근데 일반 편입하는 사람은 학사를 못 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가 4년제 졸업장이 있는데도 2년제 자격으로 보려면 네가 그게 일반이 좋은 거다. 근데 4년제 졸업장이 있는데 일반으로 볼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자격분이 안 되는 학생들이 4년제로 보려면 고민이 돼요. 왜냐면 학사를 따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에 따라.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영문과 공부를 하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학사 편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한데 지금처럼 우리가 학사로 갈 것이냐 일반으로 갈 것이냐의 어떤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해서 학사를 딸 수 있다면 선생님 보기엔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진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학점은행제 통해 자격을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게 학사 편입하고 일반 편입하고 차이가 이제 뭔가 물어보는 건데 일반 편입은 당연히 계속 얘기하는 80학점뿐이 안 필요하니까 그만큼 공부를 학사를 어떻게 덜 해도 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하고 뭐가 더 좋으냐를 본인의 성격에 따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독학사를 섞어서 보는 게 옳긴 옳아요. 근데 선생님 어떤 학생들한테 그 독학사를 안 권하고 자격도 안 권하냐면 선생님 전 죽어도 안 돼요. 책 보는 건. 책 안 보는데 실기는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체대 가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뛸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사람들이 걔 무식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식한 게 아니고 그 특기가 그쪽으로 발달한 거거든.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면 정말 1시간 더 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반 편입에서. 무슨 편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가 하는 얘기가 실기는 나는 잠도 못 자 안 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자격만 되면은 실기든 뭐든 대한민국 1등이에요.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난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편입을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해서 선생님 말대로 한 3배가 차이 나면 경쟁률이 그리고 그 커트라인 한 10점 차이면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10점 차이 별거 아니래 이러는 영어 한 4문제 더 맞추면 되네. 근데 영어 4문제면요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부터 대구 부산까지 줄을 쓰는 점수대 선생님 학생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1시간씩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독학사를 좀 해서 어쩔 수 없이 독학사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독학사를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봐서 학사를 만드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학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편입 영어 공부를 이제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하고 좀 상담을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로 골랐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실기로. 이게 뭐냐면 실기로 입이 고를 때서부터 영어가 별로 자신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영어를 잘해서 갈 수 있는 과들은 이제 의상학, 패션학 계열이 아니고 물론 이제 졸업하고 나면 본인이 잘하는 쪽이긴 한데 그 서울대에서부터 의상학은 쫙 다 있죠. 그러려면 목표를 바꿔야 되고 목표를 바꾸면 편입 영어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얘기는 왜 목표를 바꾸고 편입 영어를 하고 영문과 하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다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친구가 공부를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기에 자꾸 아쉬움을 두고 왜냐면 어차피 가지 않은 길은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 돌아보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어떤 일이든 하기 전에 어차피 안 가본 길은 후회하긴 해요. 후회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 내가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길을 가야지 선택한 길을 안 가고 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계속 후회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저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편입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데 우리는 내가 보기엔 실기 위주로 가고 돈이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정말 그 정도 돈이 상관이 없다면 그냥 편입 실기와 그다음에 학은제와
그리고 시간이 남거나 그 학사 편입의 메리트를 느끼면은 그 독학사나 이제 자격증을 좀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진도도 안 맞고 뭐도 하는 것도 안 맞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선생님 이거 뭐 선생님 광고처럼 드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그 합격까지 컨설팅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 주면은 선생님 독학사 뭐 들어라, 책은 뭐 사고,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라, 학원은 어디 다녀라, 또는 뭐 그 뭐지 그 학은제는 어디를 들어라,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주면 이제 그건 이제 뭐 이제 그 해줄 수도 있을 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해줄 건데, 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화가 많이 되지 않고선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이제 과를 어느 걸 할 거냐, 학은제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 건데, 선생님 생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을 할 사람이니까 난 개인적으로 뭐 경영학들 많이 하는데 경영학 쪽보다는 나는 심리학 계열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좀 예술하는 친구들이 좀 심리학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쪽하고 독학사를 한다면 국문학으로, 그래서 독학사하고 이런 거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해서 결과적으로 학사는 어디로 받든 간에 좀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왜냐면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고 독학사는 정말로 이제 형편이 어렵다기보다도 독학사는 지금 하는 친구들 있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형편이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나는 공부해야 된다. 자기가 선생님 얘기에서 둘 중에 하나 중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선생님이 자주 하는 소리 있어요. 뭐냐면은 기간과 능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돼. 그리고 능력은 나는 그냥 여기서 하루에 2시간뿐이 못해. 고정됐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전문대 수십 분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수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전문대가 안 되면 전문학교 안 되면 뭐라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지. 만족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거에 만족 안 하면 정말 나쁜 거지. 반대 케이스 뭐냐면 목표는 고정시킨 거야. 난 서울대. 그 다음에 기간과 능력은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기간은 올해 갈 수도 있고 내년에 갈 수도 있고, 3년 후에 가면 어때? 열심히만 하면은 3년 후면 서울대도 선생님 보내준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컨셉을. 그래서 학생 역시도 마찬가지. 2년 후에 어차피 대학을 갈 건데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실기를 안 보는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내가 독학사로 보내요. 학은제 거의 하나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러면 어차피 머리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나는 학은제처럼 안정적인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선생님 학생 중에는 고대 대학원 가려고, 또는 그 부산대 대학원 가려고 지금 학은제랑 어떤 거를 섞어서 독학사랑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딱딱 쉽게 해서 반찬을 놔주지 앞에.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안 돼. 꼭 먹어야 돼. 왜냐면 그걸 안 먹어버리면 내가 건강을 나아지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고, 어차피 2년 후에 대학을 가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좀 오늘은 이제 두서없이 좀 왔다 갔다 좀 해. 미안해.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 어디 학점은행제 독학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알아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택한 거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심리학 학은제, 학점은행제 또는 경영학 학은제 이런 거나 제일 좋다고 그래야 되나, 편해야 되나, 네이버에 그 뭐라 그러지, 지식인 거기다가 내가 이런 사람들 나는 이렇게 해서 독학사 몇 개 하고 뭐 하고 해서 뭘 딸 거다, 심리학사를 딸 거다. 왜냐면 근데 심리학사를 딸 건지 경영학사를 딸 건지 이런 건 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뭉뚱그려하면 저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선생님 심리학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딸 수 있는 것들이 실제 학교를 안 다니고 딸 수 있게, 그러니까 학점은행제에서 딸 수 있는 게 그 예술학사도 있어요. 근데 내게 실제 그런 것들은 돈도 많이 들고 정말 많이 들어. 근데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으면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심리학이라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면, 독학사는 이제 공문, 영문, 뭐 가정학사 같은 것도 사실 좀 잘 맞기,
가정관리학 같은 게 참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라 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정관리학이 이미 한 3분의 1 정도 패션 관련학이니까. 사실 그래서 난 사실 지금 말하다 나는데 가정관리학 독학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장점이 좀 많을 수도 있는 케이스에 이쪽이 물론 이제 영양학 이런 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자꾸 얘기하지만은 학사를 뭘로 따든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좀 말이 샜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한계로 봤을 때는 보통 경영들을 많이 권해주는데 경영하지 말고 내가 보기엔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심리학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왕 어차피 공부하는 길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어쨌든 뭐 그 학점은행제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쉬워요. 일단 시작해 보면 시작이 반영해 선생님이 그 이렇게 일종의 그 이렇게 카페에서 할 수 없는 소리도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 정도도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 너무 쉽다는 거에 또 너무 혹할까봐 그러는데 그 정도도 노력 안 하고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선생님 얘기하는 방법은 믹스 해라. 그럼 결론은 이제 돈이 상관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지. 돈을 안 부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학점은행제 80학점 정도 신청하고 기타의 60학점 정도 노릴 수 있어서 학사로 가라.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실기 나머지 10시간 공부한다. 우리 선생님 얘기했잖아. 하루에 10시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인생에. 그러면은 10시간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학점은행제 1시간에 1시간 반, 독학사에 1시간에 1시간 반, 한 3시간 됐네? 그럼 나머지 7시간은 자격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실기에 투자하는 거. 실기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실기에 무작정이 된다. 그 아주 계획적으로 2년 동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복잡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등록해라. 복잡한 선생님 등록하면 나 이게 정말 꼬시는 건 아니다. 왜냐면 꼬시려면 처음부터 꼬셨지 내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선생님이 그냥 이것도 학점도 뭐 듣고 이거는 뭐 시간표 뭐 짜니까 뭐 듣고 이건 뭐 해라 이렇게 정해주면 2년 동안 선생님이 2년 합격하는 데까지가 30만 원이니까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한 8개월 동안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절대 하라는 소리 아니고 오해할까봐. 왜냐면 내가 카페에서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네이버에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을 잘했나 보다. 선생님 오늘 좀 두서없어요. 네이버에 해서 네이버에서 그거 쫙 써놓으면 그 밑에 정말 개떼처럼 달려드려요. 그 학점은행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학점은행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고 일일 스케줄까지 다 짜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합격까지 컨설팅을 받으려거든. 선생님한테 오면 선생님이 어차피 하는지를 학점은행제 것까지 그냥 여기서 해. 한사평에서 해. 뭐 여기서 해. 뭐 여기 그 어디지 무슨 어디 센터에서 해. 이렇게 딱 정해주고 올해는 여기 센터에서 이번에 여기가 더 싸대. 이쪽에서 해. 이렇게 다 정해주고 자격증 공부는 어디 뭐 해. 독학사는 뭐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오늘은 읽고 선생님한테 검사받아.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건 이제 컨설팅의 개념이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점은행제는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어차피 말을 길게 했는데 아니에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뭐 어차피 선생님 하는 일이고 선생님이 항상 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기 특기를 잘 살려서 그러니까 내가 그 잘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고 하루에 10시간은 어디든지 뭘 해야 된다. 그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10시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10시간 공부. 그럼 그걸 찾아야 된다. 네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실기로 잡았고 패션으로 잡았으면 그건 잘한 거다. 그 대신 그걸 이제 가는데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선생님 2시간 하고도 갈 방법은 없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가 내 아들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방법은 없어요. 그러지 말고 같은 10시간을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10시간 가장 효과가 나올 방법 그게 HRD 개념이지. 그리고 컨설팅 개념이지. 뭐 뜬금없이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뭐지 사기지 사기. 오케이 선생님 얘기 도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좀 오늘 좀 솔직히 해서 조금 바빠갖고 앞뒤가 없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